여러분들이 오늘 학습을 통해서요, 이미지를 이용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미지를 만들어서 이미지가 있고 이미지가 있으면 얘들 딱 붙여가지고 요거 보여주고 요거 보여주고 이렇게 일정 시간 간격으로 해서 이렇게 이미지를 보여줘서 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뷰가 있으면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뷰를 갖다가 조금 움직여서 다시 그리고 조금 움직여서 다시 그리고 조금 움직여서 다시 그리고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되겠죠. 이렇게 위치라든지 크기라든지 아니면 이제 요 윗거의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투명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변경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반복적으로 그리기를 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애니메이션을 우리가 뷰 애니메이션 또는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런 애니메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레이아웃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해서 아이템들이 애니메이션 되면서 나타나게 하는 이런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드로이드에서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요, 뭐 첫 번째 보통 얘기하는 게 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얘기해요.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그 애니메이션, 특히 이제 영화 뭐 이런 것들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의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가 있고요, 그 다음 이미지가 있고요, 이것들을 쭉 연결해 가지고 뭐 1초에 뭐 30장을 보여준다든지 뭐 1초에 24장을 보여준다든지 이렇게 보여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영화 뭐 이런 것들 또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 되는 거죠. 이거와 똑같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사진 한 장 한 장 한 장, 이런 한 장 한 장을 이제 프레임이라고 하는데요. 프레임이라고 하는 요 이미지 붙여가지고요. 요 이미지가 나오고 나서 얼마 후에 요 이미지 나오고 나서 얼마 후에 요 이미지 나오고서 얼마 후에 요 이미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미지를 갖다가 계속 반복적으로 특정 시간마다 이제 반복해서 보여주는 이런 방법으로 만드는 애니메이션, 이걸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꼭 이렇게만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물건을 갖다가 여기다 이렇게 놨다가 요 물건을 갖다가 일정 시간에 여기로 이렇게 옮겨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 애니메이션이죠. 그건 왜 그러냐면, 요 시간에 물건을 봤고요. 그 다음에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요 시간에 또 물건의 위치가 이렇게 바뀐 만큼 다시 봤고요. 또 바뀐 만큼 봤고요. 바뀐 만큼 봤고요. 바뀐 만큼 봤잖아요. 그죠? 즉 뭐냐면, 이제 이미지는 여기 한 장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 이미지의 위치를 이렇게 자꾸 바꾸는 거예요. 이 이미지에 있는 뭐 사물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죠. 안드로이드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사물이라고 하면 그게 뭐냐면 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그래서 뷰의 위치를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또는 이미지 위치, 그러니까 뭐 드로업을 드로업의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반복적으로 그리기를 계속하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이렇게 위치를 반복적으로 바꿔가면서 또는 크기를 바꿔도 되겠죠. 이만한 크기에서 조금 좀만해지고 뭐 이렇게 하면 크기가 바뀌면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크기를 바뀐다든지, 아니면 자 이렇게 해가지고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얘를 갖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계속 회전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시킨다든지 이러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드는 애니메이션, 이걸 뭐라고 하냐면 트윈 애니메이션 또는 뷰 애니메이션 이렇게 불러요. 근데 또 다른 방법으로 애니메이션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위치라든지 그리기를 할 때, 바꿔서 그리는 거예요. 위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크기를 바꾸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기를 할 때 바꿔 그리는 방식으로 애니메이션을 하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어떤 속성값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죠. 속성값을 갖다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바꿔버리는 거예요. 뭐 속성값이라고 하면 뷰에서는 XY 값 뭐 이런 것도 있겠죠. XY 값. 또 트윈 애니메이션하고 차이가 뭐냐? 트윈 애니메이션은요, 그림을 그릴 때 위치를 변경해서 그리는 거고요. 얘는 뭐냐면 그림을 그릴 때 바꾸는 게 아니라 속성 자체. 즉 뷰의 위치, XY라는 위치 이거 자체를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또는 뭐 뷰의 백그라운드 컬러 값을 갖다가 시간에 따라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속성 값을 점점점 변경함으로써 애니메이션이 되게 만드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이라고 불러요. 이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은요, API 11부터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 버전에서는 만약에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을 쓰고 싶다 그러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런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을 지원을 하셔야 돼요. 자, 프레임 애니메이션. 단순하게 이미지들을 갖다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하나를 만들어요. 이렇게 이미지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그 엘리먼트가 뭐냐면 애니메이션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이름으로 드로브를 XML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에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아이템 해가지고요. 이미지 어떤 거, 그 다음에 시간 얼마, 그 다음에 이미지 어떤 거, 시간 얼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템들을 쭉 나열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이미지 보여주고, 이 시간 있다, 이미지 있고 보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 리스트라고 하는 걸 갖다 내가 코드상에 갖고 오면 뭐로 얘를 읽어올 수 있냐면, 얘도 드로우블인데요. 드로우블 중에 어떤 드로우블이냐면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라는 클래스로 가져와가지고 그걸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이제 트윈 애니메이션인데요. 트윈 애니메이션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 여러분들 그리기를 해봤죠? 그리기. 예. 아직 안 했네요. 자, 생각해보니까. 캔버스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뭘 할 수 있냐면 그리기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그리기. 캔버스라는 걸 가지고 그리기라는 걸 할 수가 있는데, 이 캔버스라는 거 가지고 그리기를 할 때요, 변환이라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변환. 예. 변환을 한 다음에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변환을 한 다음에. 그래서 이런 변환 정보를 캔버스에 반영해서, 뭐 무슨 말이냐면 그림을 그릴 건데 원래 그림을 갖다 0,0 원래 이렇게 돼 있어요. 캔버스가. 그럼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 캔버스를 어떻게 하냐면요, 요 0,0의 위치를 갖다가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바꾸냐면 100의 위치를 0,0으로 바꿀게 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을 바꿔버리는 거죠. 위치를. 자, 이렇게 해놓고서 내가 그림을 갖다 그려요. 가라는 걸 여기다 그려요. 그럼 가라는 게 0,0에서 그려주니까 여기 그려졌죠. 그럼 원래 위치로 딱 돌아와서 보면 이만큼 이동한 게 되겠죠. 그죠? 이만큼 이동한 게 되겠죠.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라고 하는 객체의 변환 정보를 반영을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하는 거죠. 그림을 그릴 때. 실제 뷰는 여전히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 뷰는 여기 있는데 그림만 이렇게 그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변환 정보를 줘서 그리게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갖다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트윈 애니메이션 또는 뷰 애니메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이제 그 뒤에 가서 그럼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자, 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드는 방법 앞에서 얘기했듯이 애니메이션 리스트라고 하는 걸 드로우블 때 만들면 되고요. 애니메이션 리스트라고 만든 드로우블은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자, RES 밑에 드로우블 밑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드로우블 리소스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드로우블 리소스의 첫 번째 엘리먼트 이름은 애니메이션 리스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뭘 넣냐면 아이템이라고 해가지고요. 아이템 안에는 드로우블이라는 거가 듀레이션을 지정할 수 있어요. 드로우블은 뭐냐면 이런 이미지가 보여질 거야. 얼마나? 이 시간 동안에 보여질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 이미지가 그 다음에 보여줄 거고 이 시간 동안에, 그 다음에 이 이미지가 보여줄 거고 이 시간 동안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쭉 내가 사진을 계속 연결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미지가 한번 쫙 갔어요. 그럼 이제 끝. 원래 이렇게 돼요. 원래는 끝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 끝에까지 딱 가면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다시 이렇게 다시 처음부터 보여주고 이걸 반복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여기는 원샷이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그걸 갖다 펄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원샷 투르면 한번 딱 가서 끝. 이게 원샷 투르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쭉 간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원샷 펄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리스트라고 하는 이런 드로우블을 RES 밑에 드로우블에다가 여러분들이 만드시면 돼요. 드로우블.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요, 저렇게 만든 이미지를 갖다가 이제 배치를 해야 되죠. 이미지를 배치하니까 어디다 배치해야 되겠어요? 이미지는 이미지 뷰에다 배치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지 뷰에다가 src에다가 이렇게 이미지를 배치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배치됐으니까 저 애니메이션을 구동해야겠죠. 그래서 코드상에서 이제 저 애니메이션을 가져올 거예요. 자, 이미지 뷰로부터 설정된 이미지 갖고 오려면 get 드로우블 하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갖고 온 드로우블이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이잖아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드로우블로 이렇게 타입캐스팅해서 이렇게 갖고 올 거예요.
애니메이션 드로우블에 애니메이션을 스타트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애니메이션.스타트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애니메이션.스타트. 네. 멈추는 거는 애니메이션 스탑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애니메이션이 구동되는데요. 문제는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런 애니메이션 어디서 많이 쓸까요? 일반적으로 앱이 맨 처음에 구동되면 뭐 스플래시라고 해가지고 딱 화면 하나 보여주잖아요. 그죠? 여기 보통 이렇게 애니메이션 돼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액티비티가 구동되자마자 애니메이션을 보여줘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어디서 애니메이션을 스타트 해야 될까요? 여러분 라이프 사이클 배웠죠? 네. 온 크리에이트, 온 스타트, 온 리줌. 네. 여러분들이요 이걸 하는 거는 사실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어요. 어디서 하셔도 상관없는데요. 문제는 하이 버전 같은 경우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하이 버전에서는요, 이 뷰에 이미지 뷰에 배치된 이 애니메이션이 진행이 되려면 이 뷰가 윈도우라고 하는 거에 어태치가 된 다음에 구동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다음에 어태치가 된 다음에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이 버전에서는 이 뷰에 보면 윈도우 온 어태치 투 윈도우라고 하는 이런 속성이 있어요. 이런 콜백이 있는데 이게 윈도우에 어태치 되면 그때 호출이 되는데 이게 딱 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호출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뷰를 상속해 가지고 이 안에서 해줘도 되는데 뭐 이제 액티비티에서 할 때는 그렇게 하기 좀 어렵겠죠? 그죠? 그러면 뷰가 어태치된 이 시점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도 온 어태치 투 윈도우라고 하는 어태치 투 윈도우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가 있는데요. 액티비티에도. 근데 어태치 투 윈도우는 액티비티에 윈도우가 할당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액티비티에 윈도우가 할당된 다음에 그 다음에 뷰가 윈도우에 추가돼요. 그래서 이 시점에는 애니메이션 스타트 할 수 없고요. 요거 다음에 호출되는 함수. 그 다음에 호출되는 게 뭐냐면 on window focus changed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on window focus changed라고 하는 거에서 포커스를 가지면 이때 스타트 애니메이션 해주고요. 잃으면 스탑 애니메이션 해주는 뭐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구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하이 버전, 즉 API 10까지에서는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이 버전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위 버전에서는 이건 이제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러분 프레임 애니메이션 할 때요 주의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이 뭐냐면요, 프레임 애니메이션은 이미지와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애니메이션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갖다가 너무 큰 이미지로 너무 많이 하면은 메모리가 부족해져요. 그래서 아웃 오브 메모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애니메이션 할 때는 반드시 이 이미지는 가능한 한 작은 사이즈에 그 다음에 효과가 있을 정도의 몇 컷 정도를 연결해 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만드셔야 돼요. 자, 다음은 우리 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좀 알아볼게요. 뷰. 자, 뷰 애니메이션이라는 거는요, 어떤 거냐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이제, 원래는 여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글씨를 이렇게 쓸 건데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그림을 그리는 얘를 갖다가 위치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릴 때 스케일을 하거나, 아니면 로테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그림을 그리는데 투명도, 알파 값을 주거나 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위치를 바꾼다 그러면 원래 그림을 그리는 캔버스는 이렇게 있었는데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내가 100,100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는 거죠. 100,100으로 위치를 이동시키면 이제 원래 여기 있었는데 100,100으로 이동시켰으니까 화면 그림을 그리는 게 요만하게 될 거고요. 여기다 그림을 그리니까 어떻게 되면 이렇게 그려줄 거라고 써줄 거라고요. 그리고 나서 원래 있던 위치로 딱 와서 보면 글자가 여기 있던 게 어디로 옮긴 거예요? 여기로 이렇게 이동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글자가. 그죠? 이걸 갖다가 0,0에서 100,100으로 시간에 따라서 한꺼번에 확 가는 게 아니라 0,0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10,10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20,20에서 그림을 그리고 30,30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점점 바꿔가면서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는 글자가 여기다가 점점 이동하면서 여기로 이렇게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처럼 보이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효과. 이렇게 해서 만드는 애니메이션 효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뷰 애니메이션 또는 이제 트윈 애니메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는 뷰는 그대로 있는데요. 그림만 이렇게 바꿔서 그리는 겁니다.
자, 이런 그 트윈 애니메이션을 지정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XML에다가 만들어요. XML. 그럼 어디다 만드냐? RES 밑에요. ANIM, 애니메이션이라는 의미로 ANIM이라는 폴더를 만들어 가지고요. 예, 여기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요. 리소스 폴더 만든 다음에 리소스 폴더에 애니메이션 이렇게 하면은 ANIM 이렇게 만들어져요. 또는 리소스를 만들고서 그 리소스의 타입을 갖다 애니메이션 리소스라고 해가지고 예, 애니메이션을 지정해 준 다음에 거기다 XML을 지정을 해주면 이런 폴더가 만들어지고 이 폴더 안에다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애니메이션 폴더를 만들고 여기다가 XML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애니메이션의 이제 속성들이라는 게 있을 건데요. 뭐 이제 애니메이션의 종류.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의 종류는요, 이제 네 가지가 기본이에요. 네 가지가 기본입니다. 어떤 거 할 수 있냐면요, 위치를 바꿀 수 있어요. 위치를 시간에 따라 위치를 바꿀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트랜슬레이트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크기를 바꿀 수 있어요. 크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스케일이라고 해요. 스케일. 그 다음에 회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전.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로테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바꿀 수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알파라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네 가지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요것들을 이제 조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 수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셋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런 5가지의 기본 애니메이션들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기본 애니메이션과 그걸 조합하는 셋이라고 하는 이런 애니메이션들이 있고요. 자, 이런 애니메이션들을 갖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요. 이 애니메이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속성들을 지정해야 되잖아요. 변화는 어떻게 할 거다? 이거는 각각 다른데요. 공통적인 속성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얼마 동안 할 거냐? 듀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애니메이션을 하고 나서 또 할 거냐 말 거냐, 몇 번이나 반복해서 할 거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리핏 카운트라고 해요. 리핏 카운트는 디폴트는 0입니다. 0. 디폴트는 0이에요. 반복을 안 하니까요. 1 하면 한 번 하고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리핏 모드라고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얘는 뭐냐면 이동할 때 여기서부터 여기로 이동했어요. 그 다음 번은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부터 반대로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갔으면 다시 여기 처음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 리핏 모드라고 해요. 리핏 모드에서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걸 리스타트. 그 다음에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적용한 걸 역으로 적용하는 걸 리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핏 모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필 애프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필 애프터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위치를 갖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바꿔서 그렸어요. 그림을 그릴 때. 바꿔서 그림을 딱 그리고 나면 마지막 애니메이션이 딱 끝났어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애니메이션을 제거하거든요. 뷰에서는. 기본이 이제 뷰에서 애니메이션을 제거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을 제거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바꿔서 그려지는 이 정보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다시 원상태로 그려지겠죠? 그래서 애니메이션 여기서 글자가 이렇게 이동해서 그려진 다음에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여기 이렇게 그려져요. 근데 마지막에 그려진 상태를 유지해라. 이게 뭐냐면 이제 필 애프터라고 하는 이런 속성입니다.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터폴레이터는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갖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쭉 지나가면서 애니메이션 할 거예요. 애니메이션 할 건데 뭐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0초일 때 1초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 그래서 0초일 땐 0이었고 1초일 땐 100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자 0.5초일 때는 얼마나 이동해야 되죠? 보통 우리가 50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꼭 그렇진 않아요. 애니메이션을 내가 적용하는 거를 시간이 지날수록 빠르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느리게 적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그냥 쫙 이동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졌다 이동하게끔 또는 이렇게 해서 오버슛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게끔 뭐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변환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보여지는 모양이 달라지거든요. 이것처럼 시간에 따른 변환율 이거를 계산해주는 클래스를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인터폴레이터라고 합니다. 시간에 따라서 변화를 요만큼만 해 라고 하는 뭐 시간이 0일 때 얼마, 그 다음에 0.1일 때 얼마, 0.2일 때 얼마, 0.3일 때 변화는 얼만큼, 0.5일 때 변화 얼만큼 해라.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주는 클래스를 우리가 인터폴레이트라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타트 오프셋이라는 게 있는데 스타트 오프셋이라는 건 뭐냐면 애니메이션을 할 때 지금 내가 애니메이션을 딱 설정하면 그럼 바로 애니메이션 하는 게 아니라 뭐 1초 있다 애니메이션 해. 이런 것들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진 시간 후에 애니메이션이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면 스타트, 옵셋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이런 속성들을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애니메이션을 하게 되면요. 애니메이션에 적용되는 적용 대상들이 있는데요. 뷰와 또는 드로우블. 드로우블은 앞에서 살펴봤죠.
예, 안드로이드 우리 기본 할 때 거기 드로우블에 보면은 어떤 게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로테이트 드로우블이라든지 스케일 드로우블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로테이트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내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드로우블에다가 그런 것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또는 일반적으로 이제 트윈 애니메이션 뷰에 대부분 적용을 하기 때문에요. 뷰 애니메이션이라고 부르고요. 대부분 이제 뷰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이동, 그 다음에 스케일, 로테이트, 알파라고 하는 네 가지 효과를 기본으로 제공을 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애니메이션 원리, 시간에 따라서 예, 변환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변환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 게 있죠. 변환 정보에는 아까 얘기했던 네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위치를 변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크기를 변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변환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를 변환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세 개는 우리가 뭐에 담을 수 있냐면 매트릭이라고 하는 이런 객체에 담을 수 있습니다. 매트릭이라는 객체에 담을 수 있어요. 매트릭이라고 하는 건 이런 행렬이에요, 행렬. 행렬을 이용해서요, 점을 출력할 때 어떻게 변환해서 출력하면 돼,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위치를 이동하면 여기에 값이 일반적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크기를 변환하면 여기 값이 바뀌고요. 회전을 시키면, 여러분들 회전 변환에 대한 것들, 뭐 중학교 때 아마 배우셨을 거예요. 뭐냐면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해가지고 이렇게 회전 변환 세타만큼 변환하면 이렇게 된다. 뭐 이런 것도 배우셨을 건데,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행렬을 이용해가지고, 좌표의 변환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매트릭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변환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투명도를 변환하는 건 알파라고 합니다. 알파라고 해가지고 이제 알파 값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과 플러스 알파라고 하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변환 정보를 나타낼 수 있고요. 이 두 개의 변환 정보를 담고 있는 애가 뭐냐면 여기는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시간에 따라서 변환율을 계산하죠. 뭘 이용해서? 인터폴레이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인터폴레이터라는 걸 이용해서 시간에 따른 변환율, 이제 프랙션이라고 하는데 변환율을 계산하고 이 변환율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변환율에 해당하는 것만큼 했을 때 얼마만큼 변환됐는지 변환 값을 계산해 주는 거예요. 그 변환 값을 매트릭과 알파에 적용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 가지고서 이제 해당하는 점을 변환해서 출력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인터폴레이터라고 하는 게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인터폴레이터라는 건 어떤 거였냐면 시간에 따른 변환율을 담당한다고 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서 만들어져서 제공하는 인터폴레이터들이 있어요. 이건 이제 참조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골뱅이 안드로이드 ANIM 이렇게 하고요, 슬래시 한 다음에 여기 있는 이름들을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엑셀레이터, 인터폴레이터, 디엑셀레이터, 그 다음에 엑셀레이터, 디엑셀레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엑셀레이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갈수록 빨라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천천히 가다가 갈수록 확 빨라지는 이런 거고요. 디엑셀레이터는 갈수록 천천히 되는. 보통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줄 때요, 어떻게 하냐면 애니메이션 효과라는 게 고르게 이렇게 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어떻게 돼요? 처음에 느리게 가다가 빨라졌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돼요. 뭐 이런 형태로 애니메이션이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엑셀레이터, 디엑셀레이트, 인터폴레이터 이거를 갖다가 좀 많이 일반적으로 많이 씁니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안티시페이트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서 애니메이션을 뒤로 당겼다가 이렇게 앞으로 가서 여기 끝나는 거. 그 다음에 오버슛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쭉 갔다가 이렇게 팅 하는 거. 이 오버슛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안티시페이트 오버슛인데 좀 이름이 잘못됐네요. 뭐 이렇게 해서 당겼다가 갔다가 여기 딱 하는 거. 그 다음에 바운스 애니메이션 어떻게 하냐면 바운스 인터폴레이터 땅땅땅땅땅 해서 멈추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바운스 인터폴레이터라고 이렇게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아까 얘기했던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이러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이것들은 트랜슬레이트, 로테이트, 스케일, 알파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XML을 만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조합할 때는 셋 해서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자, 트랜슬레이트 애니메이션 만드는 것부터 간단히 볼까요? 트랜슬레이트 애니메이션 이렇게 만들려고 하면요. 자, 트랜슬레이트.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RES 밑에 ANIM 해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뉴 해가지고 하면 애니메이션 리소스를 만들겠다. 그래서 애니메이션 리소스 선택을 하고요. 그럼 XML에 하나 이제 이름을 줘주시면 돼요. 이름을 만들어 주시고요. 딱 생성을 하면 거기서 이제 이 앞에다가 트랜슬레이트 이렇게 하면 트랜슬레이트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예요. 자, 트랜슬레이트 애니메이션 어떤 거 지정할 수 있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치를 바꾸는 거니까요. 이 위치에서
이 위치까지 위치를 지정하면 됩니다. 여기가 from, 여기가 to 이렇게 돼요. 그래서 from x 델타. 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요 델타 값은 얼마냐? 그래서 위치는 0. 그럼 안 움직이는 원래 있는 위치였죠? 거기서 100% 이렇게 했는데요. 100% 이건 무슨 말이에요? 여기다 여러분들 퍼센트를 안 넣으면 이거 픽셀이에요, 픽셀. 몇 픽셀만큼 바꾸겠다 이런 뜻이고요. 퍼센트라고 하면 요 뷰의 크기 있죠? 뷰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상대 크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여기다 퍼센트 %p 이렇게 줄 수 있는데요. 이 퍼센트 %p는 뭐냐면 요 뷰가 포함되어 있는 페어런트 있죠? 페어런트 뷰의 크기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인 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x만큼 해서 저렇게 했으니까 내 x 크기만큼 이만큼 이동하겠다. y도 0에서 어떻게 했냐면 크기만큼 이동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동하는데 얼마나 하냐? 듀레이션 해가지고 이만큼 이동하고 인터폴레이트, 리핏 카운트, 그 다음에 모드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값과 끝값, 종료 위치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퍼센트 %p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값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위치 이동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든 XML을 갖다 내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겠죠, 뷰에. 그러려면 어떻게 하냐면 일단 저 XML 가지고 애니메이션 클래스를 먼저 만들어서 읽어와야 돼요. 자, 저렇게 만들어진 XML로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서 읽어오는 클래스가 뭐냐면 애니메이션 유틸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애니메이션 유틸스에 로드 애니메이션 한 다음에 첫 번째는 이제 컨텍스트가 들어가요. 컨텍스트를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만든 XML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객체가 넘어오고요. 이런 애니메이션 객체를 갖다가 뷰에다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뷰에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이런 클래스가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 애니메이션에서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 뷰가 애니메이션이 됩니다. 자, 주의할 사항은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갖다 스타트 애니메이션 했어요. 그런데 이 뷰가 만약에 곤이었어요. 곤이면 스타트 애니메이션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곤이니까 애니메이션이 안 될까요? 그게 아니라 애니메이션 적용되는 시점에 곤이어도 애니메이션은 됩니다. 뷰가 나타나서 애니메이션이 돼요. 그래서 뭐 곤인 애들은 애니메이션을 적용하지 않도록 그런 것들은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코딩하실 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딱 적용하면 애니메이션이 되고요. 그 애니메이션이 이제 1초, 아까 1초로 정했으니까 1초 후에 이동하는 게 멈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케일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스케일은 크기를 바꾸는 거예요. 크기를 바꿀 거니까, 자, 여기서 내가 얘 크기를 갖다가 바꿀 거예요. 지금 이 상태가 크기가 뭐냐면 1이에요, 1. 내가 요만큼하게 바꾸려면 0.5로 크기를 x를 바꾸면 되겠죠? y도 0.5로 바꾸면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걸 뭐라고 하냐면 from x 스케일, 그 다음에 from y 스케일, 그 다음에 to x 스케일, to y 스케일. 그런데 스케일이라는 건 기준점이 있어요.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요렇게 줄어들어야겠죠? 그죠?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요 기준점을 반드시 스케일의 기준점을 지정해줘요. 이 기준점을 뭐라고 하냐면 피봇이라고 해요. 피봇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from x, 그 다음에 to x, from y, to y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피봇이라고 해가지고 피봇 x, y 이런 것들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 스케일이 돼요. 자, 스케일 값이 만약에 0이면 어떻게 되죠? 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는요? 마이너스는 반전입니다. 반전. 무슨 말이냐면 원래 가라는 글자가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가라는 글자를 갖다가 마이너스 1만큼 스케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X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면.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면 어떻게 될까요? Y쪽으로 마이너스 1만큼 하면 제가 잘 쓰기가 좀 쉽지 않네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Y쪽으로 반전되는 이렇게 되는 반전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는 반대로 스케일을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겁니다. 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스케일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테이트, 회전. 회전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가 이미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미지가 이렇게 있으면 기준점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X축이 여기고요. Y축이 여기니까 이게 기준이 됩니다. 여기 기준이 되고요. 여기로부터 이만큼을 디그리로 줍니다. 디그리, 각도로. 그래서 from 여기로부터 얼마만큼, 그 다음에 to 얼마만큼 회전하겠다. 회전도 마찬가지로 그냥 회전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기준으로 회전하는 거죠? 그래서 pivot x, y 이런 것들을 주셔야 돼요. 그래서 from, to, 그 다음에 pivot x, y. 각도는 항상 x축의 플러스가 여기고 y축의 플러스가 여기죠? x축의 플러스로부터 y축의 플러스로 가는 게 이게 각도의 플러스예요. 반대로 이렇게 하려면 마이너스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각도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애니메이션을 주시면 됩니다.
자, 투명도. 이제 알파라고 해가지고 투명도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알파 애니메이션은 from 알파 to 알파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rom 알파로부터 to 알파까지 투명도가 가고요. 투명도 0이면 투명이고요. 1.0이면 불투명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점 나타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0에서 1로 주면 되는 거고요. 사라질 때는요. 1에서 0으로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애니메이션 기본적으로 4가지 애니메이션을 배웠는데 이 4가지 애니메이션 이제 섞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애니메이션을 섞어가지고 어떤 것들을 하냐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예, 이렇게 이미지가 있는데 이미지가 이렇게 돌면서 작아지면서 사라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돌아야 되겠죠? 로테이트 하죠? 스케일 해야 되겠죠? 크게 작게 이렇게 만들어야 돼. 1에서 0으로. 그 다음에 사라져야 되니까 1에서 0으로 알파 값을 바꾸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런 애니메이션을 한꺼번에 주고 싶어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뭐냐면 set이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에요. 그래서 set 한 다음에 그안에다 rotate, scale, 알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set 해가지고 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이동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게 하고 싶어요. 또는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나서 여기서 내가 회전하게 하고 싶어요. 자, 이런 것들을 내가 애니메이션을 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때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하고 나서 여기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 하잖아요. 그래서 start offset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하면 트랜슬레이트 해가지고 from x에서 x는 0부터 300까지 이동할 거예요. 듀레이션 1초 동안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y 쪽으로 0에서부터 300으로 이동할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start offset 1초를 주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일단 얘부터 이동하겠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동하는 게 되겠죠? 그 다음에 1초 후에 여기부터 여기로 이동하는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동하고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set 애니메이션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애니메이션 합성하는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애니메이션이 진행되면 우리가 가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뭔가를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언제일까요? 뭐 예를 들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갖다 하는데 여기서부터 뷰가 있는데 뷰를 여기서 이렇게 트랜슬레이트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그러면 얘가 여기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사라지는 애니메이션을 주면 되겠죠. 어떻게 하면 돼요? 트랜슬레이트를 0에서 마이너스 100% X쪽으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이렇게 사라지겠죠. 애니메이션 되면서. 자,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이제 얘 뷰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뷰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뷰를 갖다 곤시켜야 되는 거예요. 곤. 그럼 내가 뭘 알아야 돼? 애니메이션이 끝난 걸 알아야겠죠.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고 끝나고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이런 것들 인지하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 여기는 애니메이션 리스너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니메이션에다가 set 애니메이션 리스너에서 애니메이션을 달면 애니메이션 리스너를 달면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면 아니면 반복되면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이 끝나면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것들 할 때는 애니메이션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뷰를 갖다가 곤시켜버리는 뭐 이런 처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애니메이션이 스타트 됐을 때, 엔드 됐을 때, 리피트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애니메이션, 트윈 애니메이션 사용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이번에는요, 조금 응용하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아볼게요. 어떤 걸 응용을 할 거냐면 첫 번째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직선으로 이동하는 걸 해봤어요. 근데 직선이 아니라 여러분 곡선으로 이렇게 이동하고 싶어요. 포물선으로 이동하고 싶어요. 포물선. 포물선이면 여기가 이제 x축이고요. 여기가 y축이에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이 식에 맞춰가지고 이동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이동하는 이런 애니메이션 있나요? 기본 애니메이션이 없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커스텀 애니메이션 만들 거예요. 어떻게 만드냐면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익스텐즈 해가지고 내가 애니메이션 하나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익스텐즈를 하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클래스를 오버라이트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어플라이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걸 오버라이트 하셔야 돼요. 자, 이니셜라이즈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뷰에다 딱 적용하잖아요. 스타트 애니메이션에서.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적용될 뷰의 크기와 그 다음에 그 뷰가 포함되어 있는 페어런트 뷰의 크기가 넘어오게 됩니다. 뷰의 크기와 페어런트 뷰의 크기가 넘어오게 돼요. 그럼 그거 가지고서 이제 슈퍼에 반드시 이니셜라이즈를 호출해 주셔야 돼요. 이거 호출 안 해주면 애니메이션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슈퍼 이걸 호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는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려면 이 크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면 돼요. 자, 내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할 건데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니까 내가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한번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페어런트의 위스에서 내 위스를 빼면 내가 이동할 수 있는 dx가 되고요. 페어런트 하이트에서 내 하이트를 빼면은 내가 이동할 수 있는 하이트가 되죠. 왜냐면 이렇게 요 영역이 내가 이제 이동할 수 있는 영역이잖아요. 그죠? 그럼 요 영역 안에서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네,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는 정보를 갖다 계산하는 건 어디서 하냐면요. 여기는 apply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곳을 합니다. apply transformation이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가 오냐면요. interpolated time, 즉 변환율이 얼마나 된다라고 하는 변환율 정보가 이렇게 넘어와요. 변환율 정보가. 그 변환율 정보가 이렇게 넘어오고요. 그때 얼마만큼 변환하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담아줘라고 해서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객체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서 우리는 y는 x제곱만큼 변환된 값을 계산해서 요만큼 변환되고 요만큼 변환되면 돼 라고 하는 값을 계산해서 그거만큼 넘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트랜스포메이션에서 매트릭을 갖고 온 다음 매트릭을 이용해 가지고요. 매트릭을 이용해서 이동할 위치 이걸 계산해 볼게요. 그 인터폴레이트 타임에다가 dx를 곱하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트 타임에다가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y는 x제곱이니까요. 요거 곱하기 요거, 그죠? x제곱 에다가 요만큼 한 게 y축으로 변하는 만큼이죠. 그러니까 요 시간일 때는 요 xy만큼 이동하면 돼요. 그래서 매트릭에다가 set translate 요만큼 이동하면 돼 라고 해서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워준 다음에 그냥 리턴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뷰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예요. 자, 애니메이션을 갖다 이제 내가 뭐 원하는 형태 이렇게 이동하고 싶다면 시간에 따라 이렇게 이동하는 거 만들 수 있겠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감쇄 진동 이런 것들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수학식만 알면 되는 거죠. 즉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결국은 이런 수학식을 알면 그 식을 갖다가 여기서 어플라이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 그런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y는 x제곱에 따라서 이동하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요. 자, 그럼 우리 이렇게 만든 애니메이션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애니메이션 적용하는 방법은 객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시간 얼마로 할 거냐라는 것들을 설정해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정보들 있죠. 그런 일반적인 정보들을 갖다 애니메이션에 적용을 하면 돼요. 뭐 피레프터를 적용할 거냐, 그 다음에 인터폴레이터는 어떤 거 쓸 거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들을 쭉 적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타트 애니메이션을 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면 이 이제 이미지가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애니메이션을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자, 3D 애니메이션 할 수 있느냐? 3D 애니메이션도 할 수 있습니다. 3D 애니메이션은 뭘 이용해가지고 하냐면은 카메라라고 하는 안드로이드 그래픽에 카메라라는 객체가 있어요. 이 카메라라는 객체가요, 3D로 변환하는 정보를 계산해주는, 3D로 변환하고 그걸 갖다 매트릭에다가 반영해서 넘겨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카메라라는 클래스예요. 그래서 카메라라는 클래스 가지고 일단은 카메라를 세이브해요. 객체를 생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Y축으로 내가 로테이트 하고 싶다 그러면 Y축으로 로테이트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매트릭에서 매트릭에다가 이 정보를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를 갖다가 리스토어 합니다. 이거 왜 세이브하고 리스토어 하냐면 이 상태에서 카메라를 초기화된 상태거든요. 초기화된 상태에 그 상태를 저장했다가 다시 복원할 때는 복원을 해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변환된 것들이 계속 누적돼 가지고 처음에는 10만큼 갔다 그 다음에 15 갔더니 어떻게 돼? 25만큼 회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처음에 10 갔다 그 다음에 15 갔다 20 갔다 이렇게 하려면 항상 처음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거죠, 카메라가. 그래서 카메라의 처음 상태를 저장했다가 변환하고 변환 끝나고 난 다음에 카메라를 처음 상태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제 Y축으로 회전하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준점을 가운데로 기준을 해가지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가운데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변화를 만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내가 어떻게 또 이제 할 수 있냐면요. 이렇게 레이아웃 있죠, 레이아웃. 레이아웃에 아이템들에다가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이런 뭐라고 하냐면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의 원리는 되게 단순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안에는요. 하나의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정의를 해놔요. 그리고 나서 이 애니메이션을 적용하는데 얼마만큼 딜레이를 주면서 적용할 거다 이렇게 적용을 해요.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첫 번째 거에 딱 적용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는 이 애니메이션을 복사한 걸 하는데 그때 스타트 오프셋을 요 해당하는 시간만큼 원래 애니메이션이 요 해당하는 시간만큼 어떻게 하냐면 딜레이한 시간을 스타트 오프셋으로 설정합니다. 그 다음 거는 조 곱하기 2배만큼 딜레이한 걸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주면 만약에 나타나는 거면 얘가 나타나고 30%니까 얘가 이 정도 나타났을 때 다시 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얘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이템들이 점점점 애니메이션 되면서 나타나게끔 하는 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게 뭐냐면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고요. 이건 이제 그리드에 적용할 수 있도록 만들면 그리드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타나는 방향을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뭐 이제 컬럼을 먼저 할 거냐, 아니면 롤을 먼저 할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게 이제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고요. 이렇게 만든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은요, 레이아웃.
즉 뷰 그룹 있죠, 뷰 그룹. 뷰 그룹이라든지 이런 데다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드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은 이거는 그리드 뷰에다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디다 적용하냐면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주면 이제 아이템이 나타날 때 저 애니메이션이 되면서 나타나도록 그렇게 처리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알아봤죠. 그래서 프레임 애니메이션이라는 건 이미지를 연결해가지고 하는 애니메이션이고요. 애니메이션 리스트라고 하는 XML 만들어 사용을 하면 되고요. 갖고 오면 애니메이션 드로우이라고 하는 형태로 갖고 올 수 있고요. 애니메이션 드로우의 스타트, 스탑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가지고 애니메이션을 부동항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뷰 애니메이션을 알아봤죠. 뷰 애니메이션은 내가 위치를 바꾸거나 크기, 회전, 투명도를 변경하는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뷰 애니메이션이라고 하고요. 이 뷰 애니메이션을 XML에다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 RES 밑에 ANIM이라는 곳에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만들면 되고요. 얘는 이제 트랜슬레이트, 스케일, 그 다음에 로테이트, 그 다음에 알파라고 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XML을 불러올 때는 애니메이션 유틸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요. 로드 애니메이션에서 불러오면 되고 그렇게 불러오면 애니메이션의 객체가 만들어지고요. 애니메이션 객체는 뷰의 스타트 애니메이션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뷰에 또 적용하면 애니메이션이 적용됩니다. 우리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는 거 알아봤죠?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은 기본적으로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스타트 오프셋 정보를 갖다가 조금씩 바꿔가지고 뷰 그룹 안에 있는 아이템들에 적용하는 것을 갖다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을 레이아웃 애니메이션과 그리드 레이아웃 애니메이션 이런 형태로 적용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을 갖다가 적용할 때는 내가 뷰 그룹의 레이아웃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는 곳에서 설정을 해주면 아이템이 나타날 때 여기서 설정된 그런 방식으로 애니메이션 되면서 아이템들이 나타납니다.